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드려요. 모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많이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공부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 적극 집중하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집중해 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얼굴 중앙으로 이렇게 잘 위치를 해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 이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센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르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 사례 유형, 재해 발생 사례 유형과 그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전 표지를 다 이렇게 곳곳에 설치를 해줬는데 그걸 만약에 판독을 못해서 또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이제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를 잘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소문만 복내. 결국은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밝은 얼굴로 활기차게 같이 늘 명랑하게 웃는 집안에는 아주 그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은 전부 소문만 동네에 해당되는 밝은 얼굴이세요. 예, 서로 밝은 얼굴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윤병철님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폰을 조금 예, 그렇게 얼굴이 확 보이게 그렇게 좀 자세 잘 부탁드려요. 네, 소문만 동네. 많이 웃는 얼굴에 이제 복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고객 서비스 하는 데에도 아주 출발점이고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밝은 얼굴로 명랑한 얼굴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뢰성이 있고요. 두 번째 척도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척도는 실체성,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성, 다섯 번째는 이제 민첩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고객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기준인 신뢰성은 어떤 걸 볼까요? 고객과 우리 KT가 약속을 한 거를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약속한 걸 또 실행하고 그거를 전부 다 완전하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눈여겨보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 확실성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절을 잘 갖추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뢰감을 갖출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인데요. 이 실체성은 뭘 가지고 보나, 시설은 잘 정비가 돼 있는지,
환경은 제대로 잘 이렇게 정돈이 돼 있는지, 또는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의 태도는 과연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외모는 이렇게 잘 다듬고 제대로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면서 실체성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기준은요, 이해성입니다.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서 소통이 되는지, 또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이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고 고객을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 기준은 민첩성인데요. 이 민첩성은 뭘 가지고 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요구사항이나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의욕이 있는지,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객이 여기는 뭐 믿을만하다, 여기는 정말 좋은 회사다, 내가 계속 이용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다섯 가지 기준, 신뢰성, 확실성, 실체성, 이해성, 민첩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서비스는 이걸로 종합적으로 이제 최종 표현이 되는 건데, 웃는 얼굴과 친절이 이 점수를 팍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부족하면 또 팍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강조를 하고요. 친절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뭐니 해도 이 친절의 고객 서비스의 이제 중심이 되는 인사, 친절한 인사,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과 내가, 인사를 받으실 분과 내가 인사를 하려면 눈을 먼저 맞춰야 인사가 되지, 눈을 맞추지 않은 건 인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이게 웃는 얼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져요. 그런데 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너무 심각하게, 또 이렇게 슬픈 얼굴로 너무 그냥 경직된 얼굴이면 인사 받는 분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이제 15도 정도 여기 상체를 숙이면 이렇게 이제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해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작은 촛불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이 도시를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촛불 하나가 도시를 삼켜버린 이 참사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초대형 폭발 사고였는데요. 이리역의 참사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열차. 그때는 이제 45년 전 77년 11월 11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때 그 화약을 싣고 광주를 향해서 가는 차가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화물열차에 다이너마이트, 이런 화약을 1250상자 30톤을 딱 적재를 하고 여기 이제 이리역에 딱 들어섰는데요. 이리역에서 여기 이제 그 이 화약을 싣고 가는 그 호송 책임자가 이제 신무일 씨라고 한국 화약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호송 책임자로 딱 가서 이리역에 들어갔는데, 이리역에 근무하는 역 승무원이, 역의 직원이, 아니 우리 추운 날에 고생했는데 뭐 좀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고 가라.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봉투 같은 걸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이 양반도 뭐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런 봉투를 따로 준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나 이거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고서는 이제 저기 우리 기다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 이리역 앞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화약 열차로 승차를 딱 했는데 열차 안이 캄캄하니까 열차 속이 어두우니까는 이제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요. 화약 상자 위에다가 이걸 딱 세워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이 초가 녹아내리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화약 상자에 불이 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폭발 사고가 나게 됐는데 이리역에 깊이는 15m, 직경은 30m 되는 엄청난 웅덩이가 파였는데 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리 시내가 다 지축이 막 이제 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파편이 막 날아가 가지고요. 시내 근처에 집들이 다 망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요. 인명 피해가 1,402명이 났고요. 그 다음에 피해 가옥이 7,600가구가 이렇게 이제 망가졌고요.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제 이재민이 1,674대의 세대에 7,800명이 이렇게 이제 이재민이 발생해서 전부 다 피란을 가서 이렇게 이제 학교, 체육관 이런 데로 막 이제 그 다 쫓겨간 거죠. 집을 버리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고 속에 이 사진이 왜 나왔나 하면은요. 그 이리역 근처의 극장에서 하츠나 쇼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층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전부 다 아수라장이 되고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르던 이제 하츠나 씨가 이렇게 이제 다쳤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회 보던 이주일 씨인데 딱 보니까 이제 하춘아 씨가 저렇게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는 들쳐업고 이제 병원으로 내달려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이렇게 진찰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하춘아 씨 못지않게 이주일 씨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몸이 그냥 피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주일 씨가 그땐 무명이었는데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떠가지고요. 아주 최고의 MC 떠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또 이 양반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요. 그러고 이제 금연 홍보대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춘아 씨는 지금도 노래 부르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리역 폭파 사고 속에 이렇게 이제 뉴스거리로 같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이리역 폭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제가 오늘 왜 소개를 드릴까요? 촛불을 왜 밝혔냐 이거죠. 안전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위험물 화약을 싣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사고가 없으니까 이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게 위험물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촛불을 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속에 우리가 이제 다행히 KDF에서는 그동안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안전교육을 통해서 수칙을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늘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위험물 취급에 대한 이제 책임감, 여기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지. 수칙을 지켜야만 나도 안전하고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과 또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그 KT 종사원들도 다 같이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실천을 해야 되고요. 이 안전수칙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이리역 사건을 가져올 만큼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잊혀졌어요. 그게 왜 잊혀졌나 하면은요. 사실은 이리시, 이리역 이게 다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게 95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 익산역만 지금 현재 불리워지고 있고 이리시, 이리역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폭발 사고도 사실은 다 잊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지금도 그 위험을 모르고 그냥 이런 사고를 모르고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작은 촛불 하나가 그냥 그 도시를 전부 다 날려버리는 엄청난 사고, 이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업종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 사례예요. 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한쪽이 이제 땅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첫째는
이 단단한 위치에다가 사다리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단단하지 못한 데다 세우니까 사다리가 그냥 쑥 땅을 뚫고 내려가면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말 걱정되는 게 우리 연천 빌딩 이제 하태호 소장님이나 우리 또 이렇게 경기중앙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저 정만섭 소장님, 이분 혼자 근무하셔서 내가 좀 걱정해요. 주변에 누구 잘 좀 이렇게 좀 소통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셔서 2인 1조로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보호 장비,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해야 됩니다. 이 장비를 지급해 드리는 거는 회사에서 KDFC께서 또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지급되는 것까지는 전부 이렇게 챙기지만 실제로 착용하고 사용하는 거는 우리 사용자, 종사자들, 우리 사원들이 그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이제 그 유도자 배치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됐었고요. 이 사다리 오르낼 때는 정말 안전하게 신중하게 오르내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제 사례 한 건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계단 통행 중에 넘어져 이제 사망한 사고인데요. 경비원이 이렇게 이제 옥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넘어진 자리는 이제 여기 요 자리인데 여기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서 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는요, 고령 근로자면서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노화로 인한 이제 성인병도 오고 퇴행성 질환이 갖가지로 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완전히 어떻게 젊은 청년들처럼 몸이 쌩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퇴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요, 반사신경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균형 감각도 퇴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은요, 머리 부위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동할 때는 슬리퍼 착용한 채로 이동하면 안 돼요. 안전화를,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거를 실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도 계단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전등이 끊어지거나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캄캄한 계단을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딱 멈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이 있는 데는 최소한의 조도 75록스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저 요즘에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순찰하는 것 때문에 막 급히 이동하고 그러시는데 절대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필히 손전등을 지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캄캄한 구간이 나왔다. 그때는 이제 전등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밀락빌딩의 이현옥 여사님은 이렇게 꺼놓으셨네요. 네,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성문 님도 우리 김성문 실장님 저 이렇게 화면을 꺼놓으셨는데 여기 맨 앞에 지금 이렇게 보여가지고 화면 꺼놓은 게 드러나요. 네,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세요. 다음은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이에요. 네, 이렇게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화재가 일단 발생을 하면은요, 이걸 발견했을 때는 일단 불이하고 외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소리쳐서 같이 대피를 하든지 같이 불을 끄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외치고 동시에 또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 불이 그냥 간단히 꺼질지 이게 계속 확장이 될지는 저렇게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빨리 이동시키려면 소방서 119 화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침착해야 돼요. 너무 당황하면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소방서에 신고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119가 몇 번이지? 119가 몇 번이지? 하고 이렇게 그냥 거꾸로 막 생각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119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얼른 갖다가 안전핀을 딱 뽑고요. 이렇게 또 이제 그 소화기 노즐을 불을 향해서 딱 잡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딱 움켜쥐어 가지고요. 소화액이 딱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불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비로 쓸듯이 이렇게 이제 화재를 끄면은 불이 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화재 대응을 위해서 화재 분류 방법이 일단 이제 종이, 섬유, 나무 이런 거는 이제 A급으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화재를 A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류 화재가 이제 B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화재가 이제 C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A, B, C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A, B, C급 모든 화재를 다 끌 수 있다고 해서 A, B, C 소화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를 볼 때 A, B, C 소화기 그러면은 아 이거 모든 불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분말 소화기거든요. 분말 소화기에 여기 요 압력계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추갑식이에요. 그리고 요게 없는 거는 이제 가압식인데요. 그 가압식은 이제 생산이 중단된 지가 23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압식은 여기 요 압력계가 없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외부 통이 철통이 계속 삭아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KT 건물들은 이거 다 교체가 됐습니다. 추갑식으로. 그런데 그 사실은 동네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압력계 없는 소화기가 눈에 띄면은 아 이거는 오래돼서 못 씁니다. 교체하셔야 됩니다고 이렇게 우리 저 KDFS에서 내가 안전교육 받으면서 들은 건데 이거는 못 씁니다. 우선 아주 교체하라고 이렇게 이웃한테도 알려주시는 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화에 이제 필요한 분말 약재를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게 이게 이제 분말 소화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하론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하론 소화기는 정밀 기계 설비가 있는 데에 거기는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또 냉각 소화 효과를 이제 활용을 하는 이산화탄소를 채워놓은 이 CO2 소화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정밀 기계 아주 최고급 정밀 기계 같은 데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은 그 잔존물이 남아가지고 기계를 못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밀 기계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이제 하론 소화기나 이제 CO2 소화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KT 건물에도 아주 중요한 첨단 장비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좀 정밀 기계가 있는 데는 이런 이제 하론 소화기나 이제 CO2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요. 네,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소화기 사용법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요, 여기 있는 요 안전핀을 뽑는 게 1단계예요.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여기 이제 분말이 딱 뿜어져 나올 이 노즐을 불을 향해서 딱 잡아주는 게 여기가 이제 2단계입니다. 그리고요, 3단계는 이제 여기 요 손잡이 요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게 여기가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움켜쥐면은 요 소화액이 이제 여기 끝에서 노즐에서 막 쫙 뿜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을 끌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 비로 마당을 쓸듯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쓸어 나가면은 불이 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혹시라도 야외에서 이제 끌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면은 바람을 등지고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람을 향해서 쓰게 되면은 이 불꽃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의식이 딱 그냥 그래 사라지는 심정지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나가던 여학생이 응급처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천사 같은 여학생을 만나서 이 할머니 살아난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어떻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아빠가 심정지가 된 거를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는 이런 소식도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요. 그 연주회를 딱 하는 중에 음악회를 하는데 그 앞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관중석에서 맨 앞에 앉아있던 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지휘자를 살려내는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이거는요, 생존사슬이 잘 역할을 해서 심정지 환자가 이제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1년에 이제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미리 예방과 조기 발견도 필요하고요. 신속한 신고, 딱 이제 문제 벌어졌을 때 119에 신고를 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빨리 그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속한 제세동을 해야 되고요. 효과적인 전문가의 이렇게 이제 치료를 또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5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옆에 있는 동료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 질병관리본부에서 여기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심정지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니 그 옆에 있던 가족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3배나 더 살릴 확률이 높은데 그걸 그냥 아유 난 그 뭐 잘 모르고 그냥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119 불러서 올 때만 기다려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즉시 딱 그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만 필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게 첫째로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심정지 환자가 딱 쓰러져가지고 심정지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내가 동료를 위해서 이거 잘 배워가지고 동료를 위해서 꼭 써야 될 경우가 안 오면 좋지만 왔을 때에는 내가 동료를 살리겠다. 이 마음을 하는 분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기본소생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가 온 그런 이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제일 첫 번째로는요.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반응을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좀 이렇게 받아야 돼요. 동시에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을 해서 제세동을 실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요거를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거는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인공호흡이 있긴 한데 인공호흡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순서가 이제 그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때 이제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 안 됩니다. 혹시 다른 거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뭐 목이나 머리나 이런 데 이제 심한 충격이 있을 때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화재가 나서 막 이렇게 이제 불꽃이 타들어온다든지 붕괴 사고가 나서 빨리 좀 움직여야 된다든지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이제 심정지 환자를 이동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쓰러진 사람의 재해자가 의식이 있다면은 나를 소개하고요.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KDF에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 받는 시간에 내가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구해가지고 응급처치에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재해자가 의식이 없다면은 이 재해자의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고요. 동행인도 없이 혼자 이렇게 쓰러졌다. 그때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떻게 뭐 동의를 구하고 너무 천천히 여유롭게 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심폐소생술 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기회가 안 와야 되겠지만 왔을 때 꼭 사용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열심히 좀 잘 봐주세요. 재해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서 했을 때 반응이 없다. 이게 심장마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장마비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이 심장이 마비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을 이렇게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심장 마비가 이제 갔다. 이게 이제 딱 판단이 서면은요. 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5명쯤 있으면은 누구를 딱 꼭 집어서 우리 여기 이제 딱 꼭 집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아무개 씨 여기 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 심장 충격기 있으면 이제 그 좀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모든 근로자에게 이제 비치 장소를 알려주고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저 의정부 이상성 실장님 거기 그 의정부 그 센터 안에 그 저 자동 심장 충격기 그거 비치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무동에 있습니다. 아, 예. 그 있는 위치 전부 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용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100% 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다른 센터에서 그거를 이걸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부를 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쓸 일이 있다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아쉬워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요게 이제 교육 진행한 거를 다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좀 보시고 요 부분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또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익혀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이제 없고 이러면은 이제 심정지를 호흡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면은 그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손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제 얹어가지고요. 이렇게 한 손을 얹고 나머지 다른 손까지 같이 여기다 깍지를 껴서 힘을 보태가지고 같이 얹는데 이 가슴뼈 갈라지는 부분이 중간이 되도록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갖다가 얹어가지고요. 힘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손가락은 펴줘야 돼요. 이걸 구부리면은 여기 손가락에 또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속도는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1초에 2번 정도 하는 그런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 깊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깊이는 요 5cm니까 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요 길이가 5cm예요. 요 길이만큼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압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압박 후에 놓아주는 이렇게 이제 이완하는 그 시간에 혈류가 심장으로 전달되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서투를 때는 자꾸 누르기만 하려고 하는데 누르는 것보다 떼는 게 더 중요하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조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에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하는 거와 동시에 혹시라도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면은 하겠다고 판단이 섰다면은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법은 이렇게 턱을 들어올리면서 머리를 뒤로 약간 더 젖혀가지고 요 기도가 열리게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숨 쉬는 순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를 막아줍니다. 이 코를 막아주고요. 이 코를 막은 상태에서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이 불어 넣어줄 때 중요한 거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두 사람이 동시에 만약에 하게 됐다면은 이렇게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인공호흡 2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5주기씩 반복해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 재해자가 자발적인 호흡과 순환이 회복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해서 인수인계 했을 때 중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전에도요,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 나도 잠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심정지 시 이런 상황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제 심실세동 시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이렇게 가해가지고요. 심장의 리듬을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인데 여기 이제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심실세동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더 쉬운 게 여기 전원 버튼, 온오프 요 스위치만 작동을 하면은 여기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안내방송 나오는 대로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단순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 이 구비 등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이런 공항이나 호텔이나 지하철이나 공연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걸 필히 이 설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뒀다가 위험 상황에 꼭 사용토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내가 어떻게 이걸 나서서 이걸 할까? 내가 아직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은요.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 안내 방송대로 지시대로 시행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이 온오프 스위치를 딱 해서 전원만 켜주면은 되는데 이거를 이 기계를 쓰러진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놔도 안 되고요. 너무 멀리 놔도 안 되고 접촉만 안 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 패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패드 붙이는 위치를 좀 잘 봐주세요. 여기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젖꼭지 위에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또 2번 두 번째 패드는 여기 왼쪽 젖꼭지 옆 요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여기하고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심장이 여기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빤히 보이죠? 요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 위쪽에 하나 여기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심장에 충격이 가해지도록. 그런데 여기에 만에 붙이는 패드에 이물질이 있다. 뭔가 이제 뭐 묻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지우고 이렇게 이제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또 만약에 이제 좀 멀리 분리가 돼 있다. 본체하고 이 붙이는 패드하고 분리가 돼 있다면 커넥터를 이렇게 꽂아서 연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해 가지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에는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 따라가면 돼요. 이 구조자에 의해서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시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충전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세동을 실시할 때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깜빡이는 거 이거 눌러달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서 시행을 하면 되고요. 이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접촉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접촉했다가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제세동을 실시한 직후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을 또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119 구급대 의료기관 종사자가 현장에 왔을 때까지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요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 종류예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첫 번째로 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어떤 게 있다 하면은요.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고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있고요. 5번째는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금지 표시는요. 여기처럼 출입금지, 보행금지, 뭐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금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경고 표지는 좀 더 강력한 거죠. 여기는 인화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요. 인화성 물질 경고는 빨간 테두리가 마른 목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설비가 돼 있는 거, 이건 경고 표지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경고 이런 표지는요, 노란 바탕이면서 검정 삼각형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강력한 경고 표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지시 표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 지시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 표지가 있는데요. 그 지시 표지에는
첫 번째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하는 거 이런 표지가 되는데 낙하물이나 또 이제 이렇게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필히 쓰라고 이런 표지가 있을 때는 아 여긴 안전모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귀마개를 착용하시라 이런 표시가 있는 데는요 그 땅땅 하는 이 소음 작업장이 있을 때는 이 소음 방지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귀마개를 써야 돼요. 이때 귀마개를 안 하고 에이 뭐 그냥 괜찮지 뭐 이러고 가서 하면은 이 귀가 성능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귀가 안 들리게 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그 락스 같은 그 이제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뭐 작업을 할 때 이게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셔야 돼요. 방독 마스크 착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고요. 유해 물질이 있을 때, 독성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방진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 건 이제 분진이 많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제 보안면 착용하라고 하는 건 이제 용접실 같은 데서 이거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눈을 다쳐요. 그래서 이런 지시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복 착용이라든지 안전 장갑을 착용하라든지 안전화를 착용하라든지 이런 지시 표지가 있을 때는 그 지시를 따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내 표시가 있어요. 안내는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아 요걸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참고를 해서 이제 여기 응급구호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들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 것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세안 장치 여기 이제 복잡한 작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세안 장치를 이렇게 가까운데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용 기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 표지가 이렇게 있고요. 비상구 표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표지도 있고 비상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거를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리나 하면은 정말 위급 상황, 재해 상황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근무하는 건물이라도 이게 그냥 저기 그 눈에 안 띄고 막 당황하면은 출구를 못 찾고 비상구를 못 찾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비상구, 오른쪽 비상구 이런 표지가 안내가 있다면은 아 이거는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걸 참고해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가 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 여기 아주 위험물, 유해물이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장소에 이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그 관계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완전 대비를 하고 출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데 여기 이제 위험물 또 이렇게 이제 성면 취급하는 성면가 취급하는데 거기 그냥 막 들어가면은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암물질 취급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관계자만 출입을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대의 행복을 위한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과의 거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교통규칙 철저하게 지키면은요 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규칙을 지킨 만큼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규칙 철저히 지키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신선식품, 신선과일, 신선한 공기 이런 걸 정말 열심히 많이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고 공급을 하면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을 실천한 만큼 그 결과는 아주 정직해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내 건강을 유지해요. 이 건강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나 하면은요, 우리 종사자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다칠 수 있고 또 힘들어지고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나를 안전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력 관리,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걷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단단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안전수칙.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에 위험한 작업할 때 이런 거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안전장비를 보호구를 전부 다 이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드리면 이거를 철저하게 사용을 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구비를 해서 공급을 했어도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아유 난 그런 거 답답해서 못하고 언제 뭐 바쁜 판에 그런 걸 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준수하면은요, 내가 지킨 만큼 나도 안전해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이렇게 동료들한테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길 때 섬김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웃는 얼굴 보여주고요. 내가 먼저 남을 위한 행복에 공헌을 하면 남들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화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먼저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자, 안전이 이제 행복인데요. 그 안전을 위한 수칙을 지키는 게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나를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위한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행을 할 때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고객들도 안전하고 이렇게 모두가 안전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가족들도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좀 담으세요. 우리 의정부센터는 또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이 얼마나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늘 따뜻한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긍정 에너지를 전파해 주시는데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에서는 이제 황욱정 사장님이 아주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긍정 에너지로 충전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철저하게 잘하고 내 체력 관리 이렇게 왕성하게 잘 해가지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이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KDFS 가족, 우리 의정부센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이 전부 오늘 시간 맞춰 다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총 참가자가 이제 35명이네요. 아까 저 같이 보신 분들 밀락의 유정수님이 이렇게 같이 보시고 네, 다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이제 35명이 참석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교육 끝나면은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저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면은 그거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회신이 설문 회신이 들어와야지 교육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 한 자리 다 모였는데 우리 모인 김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참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의정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 네,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모인 게. 네, 하여튼 오늘 교육 감사하게 들었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 명강의를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바쁘시니까 얼른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B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